AI가 사람 내몰기 시작, 더 살벌해진 실리콘 밸리 회복할 만한. 그 다음 기사가 이제 또 미국 빅테크 관련인데 40, 50대 날벼락 9,000명 해고합니다. 근데 채용도 줄이고 있는데 네. 재택근무도 많이 없어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AI 발전 탓이다. 코딩 배우면 취업할 수 있다 하면서 되게 코딩들 활발하게 배웠던 게 얼마 안 되지 않았나요? 그게? 네. 개발자들이 이제 설 곳에 점점 없어지기도 하고 이제 너네들은 이제 이렇게 안심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라는 뜻인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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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라리스 오피스의 마일즈입니다. 안녕하세요. 버니 PD입니다. 오늘은 평소랑 다르게 뭔가 주제를 하나 갖고 왔다기보다 보니까 되게 AI 관련해서 흥미로운 뉴스 기사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몇 가지 모아왔는데 그걸 보면서 저희 좀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뉴스를 가져왔는데 이거 첫 번째 기사는 마일즈가 갖다 주신 거거든요. 한번 소개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뉴스는 챗GPT 덕에 11kg 감량한 50대 남성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사진만 보면 이거 11kg를 훨씬 많이 뺀 것 같기도 그리고 한데 무슨 사 한 명 빠진 것 같은 느낌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반토막이 났는데 46일 동안 11kg를 뺐고 이걸로 조회수가 20만 회가 넘게 나왔다. 오토바이 사고로 부상을 당한 뒤에 체중이 크게 늘었다가 무기력증에 빠졌었는데 헬스장이나 개인 트레이너를 찾는 대신에 챗GPT한테 자신의 상황과 이런 것들을 넣었더니 세부적인 계획을 짜줬고 그것들을 따라해서 함으로써 감량에 성공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 살 빼는 거는 소신 말은 하자면 AI 없어도 그냥 이 말을 잘 듣는 것 자체가 이분이 그냥 대단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자기에게 효과적인 방법들을 제시해주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이 의지를 갖기가 어려운데 그쵸. 그래서 PT 트레이너 같은 사람들을 옆에다 두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인공지능도 PT 트레이너처럼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게 된 거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대단한 게 이분이 또 50대래요. 네. 그래서 50대인데도 사실 이제 AI라고는 좀 어렵고 하는 느낌들이 있는데도 되게 이걸 되게 잘 활용했다는 게 너무 대단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게 사실 AI 활용 관련된 사례인데 두 번째로도 되게 흥미로운 사례죠. 그러니까 이분이 신용카드 빚이 한 3,200만 원을 갚아야 돼가지고 그거를 갚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GPT한테 물어봤는데 그 GPT가 하라는 대로 했더니 월 1,500만 원 이상을 벌었다. 그래서 빚을 갚았다라는 건데 빚 총액을 수박에 적어서 사진을 찍은 뒤 예술이라고 부르며 이베이 경매에 올리려고 해요. 네. 그게 실제로도 51달러에 판매가 네. 됐다 그렇고 근데 그거보다 더한 건 그렇게 해서 이거를 영상에 담아서 틱톡에 올렸더니 200만 조회수가 나왔다는 이런 수익 창출에다가 지출 줄이고 불필요한 정기 구독 서비스 해제하고 페이스북을 통한 중고 물품 판매 이런 식으로 되게 실질적인 진짜로 해줬었고 가장 도움이 됐던 제안이 휴대전화 앱이랑 계좌를 살펴보라는 거였다. 전에 방치해둔 돈이랑 증권에 있던 거. 근데 증권에 1,400만 원 있었던 거를 까먹을 수가 있나? 그러니까 매일 빚을 직시하고 기록하고 들여다보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첫 번째 사례도 그렇고 두 번째 사례도 그렇고 매일매일 뭔가 기록하고 들여다보는 과정을 AI가 도와줘가지고 할 수 그렇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바로 두 개는 사실 좋은 사례였는데 GPT를 악용하는 사례도 지금 많이 있잖아요. 네네. 북한에서 IT 인력들이 챗GPT로 가짜 이력서를 생성해서 오픈AI가 악용 사례를 차단했다는 기사가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3개월 동안 챗GPT 악용 사례를 분석한 결과 10건 중 4건이 중국과 관련된 거였고 주로 북한 연계 추정 IT 인력들이 미국 유럽 기업에 취업하기 위해서 가짜 이력서를 생성했대요. 지금 악의적 사용 사례로 소셜 엔지니어링, 사이버 스파이, 기만적 기업 침투, 은밀한 영향력 작전 등 여러 가지 사이버 위협을 보여줬다고 하네요. 되게 무서운 것 같은데 사실 요즘 비대면 면접도 많이 하고 AI 면접 이런 거 되게 많이 하고 자기소개서나 이력서 진짜 실제로 요즘 AI로 많이들 쓰고 계실 텐데 네. 기업 입장에서는 어때요? AI의 도움을 받아서 쓰는 거는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여기에 진짜 자기가 담겼느냐가 중요한 거죠. 담겼느냐. 내가 진짜 겪었던 어떤 경험들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 AI에 도움을 받는 건 괜찮은데 애초에 내가 하지 않은 경험들을 여기에 담거나 아니면 거짓 이력을 담는 거는 문제죠. 보안 얘기 나와서 그런데 요새 보안에 새로운 하나 이슈사항들이 뭐가 있냐면 왜 피싱 사이트들 있잖아요. 그냥 경찰청 사이트 비슷하게 가짜 만들어서 사이트. 이런 것들. 옛날에는 그걸 만들어서 사람을 속였는데 요새는 AI들이 인터넷을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AI가 경찰청 사이트라고 속게 만들어서 AI를 속이기
속이기 위한 네네, AI를 속이는 피싱 사이트들도 요새 한참 이슈라고 하더라고요. 오픈 AI에서도 에이전트 모드 내면서 쇼핑몰에서 뭐 사줘 이렇게 하면 실제로 쇼핑몰에 가서 로그인도 하고 물건을 사주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그 쇼핑몰 사이트를 그 AI를 속이기 위한 가짜처럼 만든, 이제는 사람만 속는 게 아니라 AI도 서로 속이고 속고 속이는. 그러니까 이런 AI가 되게 막 살 빼고 막 네. 빚 탕감하고 이런 데도 쓰이긴 하는데 막 해킹하고 가짜 누구 속이고 하는 데도 되게 많이 쓰이는데 이런 거에 대한 장치라고 해야 되나?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기술들이 만들어지고는 있고 당연히, 근데 또 막는 기술이 만들어지는 만큼 또 새로운 뚫는 기술들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은 좀 이제 진짜 진지하게 일자리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메타에서 저커버그가 직접 AI 그 천재를 3,500억 원에 영입했다는 네. 소식 들어보셨어요? 네, 맞아요. 3년 연봉에 3,500억인가? 1년에 1,000억씩. 4년 동안 4년에 3,500억 원을 제안했다. 근데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분이 1억 2,500만 달러, 그러니까 1,700억 원을 제안받았을 때 영입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2배를 보상을 제안하자 이를 수락했다. 와,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미국 워싱턴 대학교에서 박사 과정을 중퇴했대요. 아니, 역시 천재들은 다 중퇴를 하나 봐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도 대학교 간 선수들보다 고등학교에서 많이 잘 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약간 스포츠 선수화 됐다고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봉이 막 몇천억씩도 갈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다이크는 박사 과정을 그만둔 후 시애틀의 앨런 인공지능 연구소에서 일했다. 연구소에서 AI 세포 몰모 개발을 이끌었다고 하는데 이게 메타가 추구하는 멀티모달이랑 일치했대요. 그리고 또 이분이 인터넷 기반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자율적으로 작업을 수행하는 AI 에이전트에 초점을 맞춘 스타트업도 설립했다. AI 인재를 영입해가지고 메타가 좀 더 AI 쪽으로 사실 공격적으로 나가겠다 이건데 서로 누가 데려갈까 이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쵸. 스포츠 팀 영입하듯이 그쵸. 몸값 풀려가지고 많이 가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안 하면 영입이 안 되는 게, 사실 여기도 이렇게 돼 있지만 1,650만 달러를 투자받았다고 한다면 사실은 뭐 한 몇천억의 가치의 회사에 사실 최대 주주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연봉 받는 거보다 내 회사에서 똑같은 재산을 벌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거보다 더 강한 보상을 하지 않으면 이런 메타 같은 대기업에서 뽑아가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이게 자기 회사가 커지기 위험도 있는데 이런 사람을 그냥 필드에 냅두면 이 사람이 나중에 우리 기업을 위협하는 존재가 될 수 그럴 수도 있으니까 있죠. 그럴 것 같아요. 와, 근데 그 3,500억의 가치를 그러니까 창출할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을 데려온 거잖아요. 그쵸. AI를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메타의 주가가 하루에도 10%씩 왔다 갔다 하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마 메타가 이 사람뿐만 아니라 슈퍼 AI 개발팀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뭐 이 정도 연봉을 주는 사람을 뭐 수십 명 뽑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제 AI로 사람이 많이 잘리기도 하는데 오히려 AI로 이렇게 몸값 불리는 사람도 있고 되게 이 양극화가 점점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럴 수밖에 없죠. 해고 관련된 기사를 제가 좀 여러 개 갖고 왔는데요. 네. 그래서 첫 번째로 보면은 AI가 사람 내몰기 시작, 더 살벌해진 실리콘밸리 해고 칼바람. 꾸준히 얘기가 나오고 있던 우려가 점점 현실이 되는 것 같은데 한번 읽어볼게요. 미국 실리콘밸리에 인공지능발 칼바람이 불고 있다. 글로벌 빅테크들이 실적이나 근태랑 상관없이 노골적으로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는 얘긴데 AI 채용 중단이 공식화됐다 해서 AI 하이어링 퍼스트 이 대규모 구조조정이 IT 업계 전반에 걸쳐 일어나고 있다. 미국의 해고 인력 추적 사이트 레이오프에 따르면 올 들어 미국 IT 업계에서 해고된 인력만 59,000여 명인데요. 앞으로 이게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데 마크 저커버그는 지난달 자사의 AI 행사에서 내년이면 프로그램 개발 절반가량이 사람 대신 AI로 이루어진다. 그럼 절반을 자르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코딩 배우면 취업할 수 있다 하면서 되게 코딩들 활발하게 배웠던 게 얼마 안 되지 않았나요? 그게 네. 진짜? 한 5년 이번에 근데 구조조정 되면서 개발자들이 제일 많이 희생이 됐다고 하는데 MS 본사가 위치한 워싱턴주에서 40% 이상이 개발자였대요. 그 잘린 사람. 근데 그분 중에 한 분이 마이크로소프트의 AI 관련 스타트업 지원 조직을 이끈 사람도 포함됐다. 그래서 그렇죠. 자기가 키운 조직인데 자기가 키운 것 때문에 해고가 된 거잖아요. 지금. 그죠. 물론 사실- 그렇다고 해서 프로그래밍을 배울 필요가 없다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프로그램을 볼 줄 알아야 AI한테 시켜서 그렇죠. 만들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게 단순히 시키는 걸 만들겠다는 자세로 있으면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대체될 수밖에 없는 거죠. IT 노동시장에서 이제 개발자들을 서로 몰아쳐가려고 월급도 많이 주고 이제 학력과 상관없이 채용도 많이 하고 하면서 개발자들이 어떻게 보면 갑이었는데 이제 엄청난 을이 된 거죠.
이렇게 해고를 마구잡이를 해도 괜찮을 수 있다는 게 사실 대한민국 국민 입장에서 너무 신기한데 미국은 뭐 원약 문화 자체가 다르니까 뭐 사실 옛날에는 뭐 내가 못했을 때 내지는 회사가 이제 더 이상 그 일을 안 할 때 해고됐다면 지금은 심지어 잘했는데도 AI가 할 수 있으니까 대체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잘했는데도 잘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솔직히 잘 열심히 하려는 사람 점점 없어지지 않을까요? 잘한다는 거의 기준이 달라지는 거죠, 완전히. 기준이. 시키는 걸 잘 만드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잘하는 게 아닌 거지. 그 다음 기사가 이제 또 미국 빅테크 관련인데 40, 50대 나이가 9,000명 해고합니다. 최악의 희망퇴직 결국 터졌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불과 2달 만에 역대급 구조조정을 또 발표했다. 근데 앞선 6,000명 개발자 위주였다면 이번에는 40, 50대 관리자급을 대상으로 한 인력 감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관리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전에는 팀이 커야 됐잖아요.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려면 당연히 그걸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관리자도 필요했고, 근데 이제 나 혼자서 AI를 이용해서 어떤 일을 완전히 완성할 수 있으면 그걸 하는 사람만 필요하지, 그걸 관리하는 사람들의 필요는 점점 줄어드는 거죠. 관리직들이 또 사실 또 연봉도 회사 네. 입장에서는 제일 많이 나가는 맞아요. 직급이기도 하고, 맞아요. 아까는 미국이었다면 이건 한국에서 이번에 희망퇴직을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50대 과장 인력이 수두룩한 KT도 대규모 희망퇴직을 실시해서 2,800명의 회사를 떠났다. LG U+도 파격적인 위로금을 걸고 3년 만에 희망퇴직을 단행한다. 만 50세 이상 10년 이상 근속자가 대상이고, SK텔레콤도 만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기존에 주던 5천만 원 퇴직 위로금을 최대 3억으로 인상해서 빨리 이제 희망퇴직 유도하고 세대 교체하려고 그냥 올게 왔다는 반응인가 봐요. 이것도. 뭐 이런 변화가 올 거라는 거는 뭐 당연히 알고 있었었던 거고, 다만 이제 거기에 준비된 사람이냐 아니냐가 되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실제로 사람인 조사에 따르면은 IT 업계 채용 공고도 13.4% 감소, 경력직도 5.4% 감소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채용 시장이 점점 작아지고 있다는 거고. 이제 채용도 줄이고 있는데 네. 재택근무도 많이 없어지고 있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AI 발전 탓이다 하는 기사가 있는데 네. 한번 읽어볼게요. 중국어래 플랫폼 당근마켓이 신규 채용을 최소화하고 10월부터 재택근무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대요. 이게 AI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근데 뭐 사실 이게 AI하고 상관이 있다기보다는 위기감을 좀 조성하거나 아니면 좀 커뮤니케이션 밀도를 좀 높여야 되거나 뭐 이런 이유들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직원 A씨는 경영진이 직원들에게 AI가 발전하고 있으니 위기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보자면서 효율적으로 일하는 방법을 고민해보라는 취지였대요. 그 재택근무가 이제 사실 너도 나도 개발자 데려가려고 하면서 많이 생긴 그런 복지 제도인데, 개발자들이 이제 설 곳이 점점 없어지기도 하고, 이제 너네들은 이제 이렇게 안심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다라는 뜻인 것 같네요. 근데 그게 또 직원들 사이에서는 업무 부담이 늘어나는 데 대한 불만이래요. 직원 B씨는 재택근무 폐지는 예견된 일이지만 퇴사자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상황에서 신규 인력 충원이 줄어서 업무 부담에 대한 불만이 나타나고 있다 하면서, 근데 당근마켓은 또 채용 동결이나 축소는 또 아니다, 아직 고민하는 중이다 라고 돼 있고, 재택근무 폐지에 대해서는 구성원 수가 점차 늘어나면서 대면 근무 장점인 활발하고 긴밀한 소통과 빠른 의사결정이 더욱 필요한 시기라는 판단에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하네요. 어쨌든 뭐 제 주인은 항상 자기가 그때 해야 되는 업무에 제일 맞는 환경에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AI 시대가 돌입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더 유연해지나? 더 일하는 게 좀 편해질까 했는데 채용도 힘들어지고 이런 재택 같은 것도 없어지고 하면서 오히려 AI가 일하는 걸 더 빡세게 만드는 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또 나오고 있대요. 또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또 다른 차원의 일들이 생겨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문제는 사람들이 거기로 적응해 갈 수 있느냐지, 단순히 AI가 생겼으니까 다 놀면서 있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아닌 거죠. 사실 이제 AI 생겼다고 기업이 AI 도입하는 거는 자기들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거지 직원들 그렇죠. 편하게 해주려고는 아니니까. 그렇죠. 직원들 입장에서도 저는 직원을 줄이고 연봉을 더 줘야죠. 그리고 사실 이런,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잘렸다는 얘기만 나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희망퇴직이다, 재택근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오히려 고용 안정성 때문에 그쵸. 우리나라는 이제 자르는 게 어려우니까 채용도 줄이고 있는 사람은 조금 더 이제 쪼이는, 그래서 고용 안정성이 오히려 고용 경직성이 되고 있다라고 맞아요. 한국은 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뭐 다른 거보다도 이런 거에 조금 걱정하는 거는, 이렇게 되면 사실은 신규 진입자들에게 너무 불리한 시장이 그쵸. 이루어져요. 사실 뭐 해고도 쉬워지고 또 회사 내부에서는 또 점점 더 빡세게 가려고 하니까 그쵸. 사기자화가 오히려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노동자 입장에서는 많이 잘릴 수도 있고 뭐 일자리도 줄고 인원도 감축하고 또 이런 것도 폐지하고 그러면 오히려 사기가 저하되지 않을까요? 계속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렇게 줄어든 만큼 연봉을 새로운 올려야 자리들이 되니까. 만들어지고 또 남은 사람들에겐 연봉을 더 주고 해야 되겠죠. 사실 진짜 문제는 뭐 이거가 있어서 문제라기보다는 변화의 속도이긴 한 것 같아요. 그 변화의 속도에 사람들이 적응하기 힘드니까 힘든 거지. 변화 자체는 저는 결국에는 긍정적으로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또 이거 관련해서 그 다음 기사가 글로벌 빅테크를 중심으로 AI발 해고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국내에서는 인공지능 컨택센터가 인력을 대체하는 시점을 앞당길 것으로 관측을 하고 있대요. 점점 더 사람들이 빨리 해고될 거고 빨리 대체될 거다라는 거죠. 과거 버스 안내원이나 승강기 운전원이 사라졌듯이 기술이 대신할 수 있는 단순 업무 노동자들이 AI로 대체되는 건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초기에는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초거대 AI가 등장하면서 프롬프트 엔지니어와 같이 새로운 직업도 계속해서 나올 것이라고 하네요. 결국에는 새로운 직업이 더 많이 나오고 더 많은 서비스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세상이 될 텐데 문제는 그런 세상에 적응할 수 있느냐 없느냐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 거냐인 거죠. 지금 있는 수많은 직업들 뭐 사실 10년 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직업들도 엄청 많이 있는 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분위기를 바꿔서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메타에서 불법 도서 82테라 분량을 토렌트로 전송해서 AI한테 학습시켰다. 메타 법을 어겼다라는 그 증거가 드러났다 이런 건데요. 멜웨어 및 사이버 보안 전문 VX 언더그라운드는 법원 기록을 근거로 메타가 AI 모델을 훈련하기 위해서 불법 복제 토렌트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다운로드했다고 폭로를 했다는데 되게 황당한 얘기죠. 그쵸. 근데 이것도 인정을 했대요.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지지 않았는데 메타의 내부 이메일이 처음으로 공개되며 세부 사항이 드러났고 증거에 따르면 메타의 한 선임 연구원은 2022년 10월 불법 복제 사료를 사용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명확한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또 다른 연구원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료를 활용하는 것은 우리의 윤리적 한계를 넘는 행위라며 SCI 허브, 리서치게이트, 립즈는 저작권 보호 콘텐츠를 무단으로 배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근데 마크 저커버그가 또 그 뒤에 2023년 1월에 회의에 참석해서 이 작업 진행해야 된다라고 말해서 방침이 바뀌었고 결국 데이터셋에 저작권 논란이 있는 걸 인지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승인한 거라는 주장을 펼쳤 그런 이야기라고 하네요. 근데 또 반대로 웃긴 게 그 다음 기사가 메타가 AI 저작권에서 승소했다는 거예요. 25일 로이터와 CNBC 등에 따르면 사라 실버맨 등이 메타에다가 저작권 침해 소송을 걸었는데 메타의 편을 들어줬다. 저자들이 메타의 AI가 자신들의 불법 작품을 시장에서 희석할 것이라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에 따라서 메타의 행위가 불법이라는 거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무작정 피해만 주장해왔다. 저작권이 있는 제품을 허가 없이 사용해서 AI를 훈련하는 것은 많은 상황에서 불법일 거라고 하면서 또 완전히 메타의 잘못이 없는 건 아니다라고 했고 이게 똑같은 그 저작물에 대한 판결인지는 모르겠는데 되게 많이 있었겠죠. 이 사람 것도 쓰고 저 사람 것도 하면서 누군가 소송을 걸었던 건데 근데 거기서 메타가 승소했다. 판사가 불법 다운로드한 서적을 AI 학습에 사용한 것은 불법이지만 그들이 이제 수백만 달러를 들여서 중고 서적을 사들이고 이 스킨을 디지털본으로 활용한 것만은 공정 사용이다 하면서 사실 이게 어디까지 합법이고 불법이고 판사도 딱 잘라서 말하기 힘든 그렇죠. 부분이었고 근데 그럼... 이렇게 판례가 한번 생기면은 앞으로도 이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겠죠. 그런 선이 정해지기 시작하면 물론 이제 뭐 메타가 저작권료를 내기 싫어서라기보다는 얼마를 내야 될지 그쵸. 낸다고 해서 상대방은 있는지 등등등등이 불명확한 자료들이 되게 많을 거란 말이에요. 사실 뭐 인터넷에 그냥 뿌려져 있는 자료들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판례들이 세워져서 그런 게 명확해지면 또 오히려 뭐 정당한 대가를 내고 학습을 하는 그런 구조로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많은 기사들을 읽어봤는데 GPT가 나온 지 얼마 됐죠? 이제 2년 반? 2년 반? 네. 와 2년 반 만에 근데 너무 많이 심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등장한 지 2년 반 만에 해고를 시키고 막 네. 앞으로 2년 반은 더 빠를 수도 있다는 게 GPT 나온 게 진짜 엊그제 같은데 이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고 이것 때문에 해고도 당하고 막 문제도 생기고 벌써 소송까지 하는 거 보니까 빠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쨌든 이게 결국에는 AI가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도 지금 빠르게 발전해야 되잖아요. 네. 그랬을 때는 폴라리스 오피스 채널을 구독하면 돼요. 아 여기 하다 보면 빨리 그렇죠. 구독하면 뉴스도 모아오고 새로운 것하고 어떻게 하면 AI 시대에 빨리 적응할 수 있는지 그렇죠. 빨리 그런 얘기들 적응하려면은 저희가 열심히 다루고 있으니까 저희 거 같이 보시면
하려면 이런 어려움 겪지 않고 잠깐만 방심해도 훅 가 있으니까 이게 네. 계속 이거를 팔로우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맞아요. 결론은 폴라리스 오피스를 구독하자. 구독, 좋아요, 네.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AI 시대에 살아남는 분이 되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또 AI 관련돼서 재밌는 주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